안녕하세요. 재미있게 공부하는 교육용 영상 자료 채널 용툰과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회와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성의 역사적인 지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남자에게도 좋은 이유를 알아본 뒤 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중세 유럽에서 여자는 미성년자로 취급받아 언제나 남자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보호자가 되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슬람의 여인들은 하인들의 감시 아래 집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과거 여성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 여성들은 연애와 이혼, 그리고 재혼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균등하게 상속받는 등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재산권 상속이 사라졌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화되었지요. 그 예로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정해놓은 칠거지약.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 여자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여필종부 같이 여성을 낮추는 규범들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또 집안일에 대해서도 여성이 주장을 내세우면 재수가 없다면서 집 밖의 일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생애를 지배해왔고 남아선호 사상도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법으로도 그 지위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칠거지약의 7가지 종류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둘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음탕한 것. 넷째, 질투하는 것. 다섯째, 나쁜 질병이 있는 것. 여섯째, 수다스러운 것. 일곱째,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낮은 대우를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 여성들이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상 조선 후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는 여성도 글을 배웠으며 승마, 무술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상업에 종사하며 몇 개 국어까지도 가능한 여성들이 있었을 정도지요. 남녀가 자유롭게 어울렸던 고려시대는 여성들이 살만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제나 남존여비, 재산 상속에 있는 남녀 불평등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선의 성리학은 양반과 상민의 차이, 남녀 차별을 엄격하게 구분짓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아지게 된 것이죠. 여자와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나 해야 할 일도 각각 다른 걸까요?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걸 성역할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자는 얌전하게 집안일만 해야 한다.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타고난 성별 때문에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생김새와 몸의 특성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죠. 성격, 취미, 하고 싶은 일 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펼쳐서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이란 누구든지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달리기를 한다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라는 말로 어른이 이겼으니까 상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상대적 평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르는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반면 남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저출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경우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도 줘야 하겠죠. 특히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스러움을 강요받는 아이들은 커서 남성성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울면 안 돼. 약해서는 안 돼. 무서워해서는 안 돼. 이런 수많은 강요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된 세계행복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양성평등지수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의 상당수가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 남성다워야 함을 강요받지 않고 여성이 여성다워야 함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2015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분담한 가정일수록 아이의 고정관념이 적어 직장에서 성공하고 미래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로만 양성평등을 외치는 것보다 집안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세상을 바란다면 바로 지금 양성평등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